1년 반 동안을 우리 시드니 대학교에서 우리 한국의 그 한국어 또는 우리 한국의 역사 또 한국의 기독교 종교 이런 분야에서 강의하신 우리 그 한상대 우리 교수님을 이제 모셔서 두 번째로 교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나라에 미친 미국의 영향 엄청나죠. 제가 어려서 우리 사촌형하고 동네 형들이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해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큰데 그러고 물어보니까 여기 남산 만하다고. 제가 남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제 질문이 트루만 대통령을 트루만이라고들 불렀습니다. 그때는 영어를 이상하게 써서 탁구의 듀스는 전부 듀스고요. 프루만은 하니까 프루만은 손가락 하나가 남산만 하대요. 그래서 야 미국 대통령이나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6.25가 나고 6.25 때 그 미군들이 레이션 박스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 식량 그게 야미 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선 보지 못하는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6.25 때 미국 사람들이 막 폭격하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초콜릿 껌을 던지면 그거 주스로 쫓아다니고 하면서 미국을 그렇게 처음 저는 만났습니다. 그때는 뭐든지 물건은 미제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때 농담 중에 심청이 자기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임당소에 뛰어들어갈 때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반스바람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 답이 미제 반스를 입고 있어서 미제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특히 우리나라에 미국이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데 엄청난데 우리가 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갔고요. 팝송,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코카콜라, 맥도널드, 디즈니, 진바지 이런 미국식 소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것이 제가 어쩌다 국악을 한번 들으면 야 유치하게 왜 국악을 듣냐 미국 팝송 듣는 친구들이 그럴 정도로 미국 문화가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쓰는 영어가 지금은 영어를 못하면 2등 인간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까지 그렇게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인데 우리는 3.8선은 나중에 보니까 루스벨트라는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3.8선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적에 3.8선 그걸 넘어서 저쪽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이 와서 지켜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뺏길 거를 도와준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재난이 나거나 그러면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은혜도 크게 생각해서 보은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들이 많은데 미국은 고마운 나라, 미국은 참 좋은 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은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전쟁이 월남전인데 월남전은 제가 젊어서 미국에 있을 때 계속해서 월남전 반전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갑자기 파병 결정을 했어요. 전투부대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 미국이 쇼크를 받은 게 미국 지식인들까지도 미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미국이라면 쫓아오는 우리의 맹방이 있구나. 그런 거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브로드웨이를 지나갈 때 색종이가 무지개 많이 뿌려진 것이 그 표시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쫓아오는 맹방이 있구나. 그래서 6.25 때 하고 월남전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혈맹관계가 됐죠. 그동안에 제가 어려서는 우리 전통 문화가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민족이 정말 저력이 있어요. 제가 지 아버지가 강연 때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제일 뛰어나고 저력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국수주의자라는 생각을 제가 매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선진국들 따라잡고 또 한류 문화도 한류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제가 태국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태국에 제일 가는 부자가 앉아서 회의하다가 말고 저보고 실례한다고 내가 지금 가서 당신네 나라 드라마를 보러 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드라마를 보냐고 그랬더니 대장금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드라마가 판을 치고, 그리고 싸이라는 가수가 오빠는 강남스타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저게 지금 가장 클릭 수가 많은 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11위였다 12위로 순위가 바뀌어서 어느 나라한테 추월을 당했나 보니까 호주한테 추월을 당하고요. 호주 달러가 지금처럼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우리나라가 추월하고 비슷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만들어내는 부가 여기 2,300만이 만들어내는 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2배 약간 더 잘 사는 나라죠, 호주가요. 그리고 올림픽하고 월드컵을 치르는 나라로 우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도시 한인촌에 가면 리드컴에 제가 조금 아까 이리 걷는데 뭐 거의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더 해요. 뭐 완전히 한국. 건물 꼭대기까지 바닥서부터 거리 자체가. 시드니에 10만 명이 살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1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꼭 10배죠. 그래서 한인촌의 규모도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에 240만, 250만 이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중심부에 올림픽 블루바드라는 데고 웨스턴 애브뉴가 지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한 6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거기서 자동차로 한 40분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좀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만 명쯤 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역 흩어져 있는 지역 해갖고 100만쯤 사는데 우리는 리드컴 있고 스트라스필드 있고 이스트우드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조그만 포켓들이 이제 시내에도 좀 있고 합쳐갖고 10만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LA 코리아타운 표지판에 나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하면서 올림픽 블루바드나 웨스턴 애브뉴가 나오면 들어가야지 하고 보고 가는데 코리아타운이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거기는 다섯 대 10차선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길인데 코리아타운 표지가 나옵니다. 뉴욕에도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티에는 수천 명만 살고 있고 그 하드슨강을 건너서 퀸스라고 하는 곳에 플라싱이라는 지역에 최대 한인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US 오픈 테니스 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 가도 지금은 한국 동포를 만나는데 제가 67년에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조그만 광산촌인데 옛날에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는 무지하게 큽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노래를 한번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우리 집에 오늘 와서 저녁 식사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손자가 둘이 있는데 에이션을 한 번도 못 봐서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그런 무리한 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얼른 제가 가겠다고. 그 정도로 동양 사람 못 보는 존스타운이라는 조그만 데를 제가 25년 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 놈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내가 25년 전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가니까 대뜸 걸리는 뭐 핫도그 파는 사람하고 뭐 그런 거 파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미국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지금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LA, 뉴욕에 있는 한국 음식점들은 재료를 좋은 걸 쓰고 한국에 원래 있던 쿡들을 데려가서 어떤 음식점들은 더 맛있어요. 제가 뉴욕의 우레오 냉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물어보니까 원래 울트라 사가에서 출발했던 쿡이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좋은 걸 쓰니까 여기도 한국하고 어떤가요, 맛들이?
저는 호주에서는 여기 식당이 한국보다 맛있다는 걸 별로 경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번 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뭐 경제사범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이면 한동안은 LA로 도망가는 게 유행을 해갖고 제가 거기서 강연회 한번 한 다음에 그 LA의 교민 회장단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들으니까 여기 한국 사기꾼이 한 3분의 1은 LA 교민의 3분의 1은 사기꾼이라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펄쩍대면서 누가 그런 모략을 하느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부회장 중에 한 분이 혹시 10분의 1이라면 몰라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드니 교민 많은 수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그 양반이 말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2세들이 공부를 잘해서 주류 사회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건 여기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뉴욕의 이게 브로드웨이고요. 이게 피프스 에버뉴입니다. 여기가 31번 가고요. 32번가 33번 가인데 여기로 쭉 가면 42번가가 타임스퀘어라고 해서 하루에 한 300만 명이 모이는 곳이고요. 모든 브로드웨이 쇼 같은 거 많이 있고요. 요 34번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33번 쪽으로 여기 써 있죠. 그 바로 뒷길로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한인촌이에요. 여기가 미드타운이라고 해서 건물이 높지. 뉴욕에서는 건물이 제일 낮은 먼저 개발된 동네인데 이쪽이 전부 한인촌입니다. 하나 더 가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바닥부터 꼭대기까지가 다 한국 간판이에요. 그런데 중국촌에 가면 거의가 건물 소유주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건물 소유주가 한국 사람인 쪽이 드물어갖고 거의 세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세 조금 넘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골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맨하탄인데 이쪽이 업타운입니다. 이게 한인촌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페남 빌딩이고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인촌이 있는데 다음 가보세요. 예,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102층으로 한동안은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인데 이 뒤쪽 여기가 한인촌입니다. 이건 LA 코리아타운인데요. 입구입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있죠. 예, 이게 제가 자동차로 달리다 이걸 보고 반가워했던 그 코리아타운 간판입니다. 이게 LA 코리아타운 일부고요. 이건 제가 30년 전에 여기 글자 보입니까? 하나 조금 내려와 보세요. 예, 한인회관입니다. 여기요. 거기도 노래방이 뭐. 예, 그 다음 가보세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돼요? 조금씩. 안 돼요? 예. 이것도 노래방 예. 올랑국수, 만물상. 예. 이제 미국 역사로 갈 텐데요. 1620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30년 동안 거의 방치해뒀던 땅을 1620년에 미국 동북부 보스턴 저 위쪽에 플리머스라는 곳에 배가 한 척 도착합니다. 청교도가 102명이 타고 왔는데 이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예요. 이 메이하고 플라워고 띄었으면 5월에 꽃이 되고 붙였으면 그 배 이름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입니다.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루터하고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뱅이 이론을 제시해갖고 개신교가 급격히 퍼졌는데 영국에서는 그걸 따르는 사람은 퓨리탄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부르고 나라마다 다르게 불렀는데 전부 개신교 신도들입니다. 근데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가 주류이기 때문에 개신교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퓨리탄들이 목숨을 걸고 신천지로 온 겁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낯선 공간이에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영국식으로 옷을 입고
영국식으로 총을 쏘고 영국식으로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영국식으로 지배하고요. 그랬는데 영국식으로 하니까 거기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춥고 인디안들이 습격을 하는데 대응을 못해서 어른들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53명이 모였는데 여기 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은 반 이상이 죽었죠. 이날이 미국 추수감사절 기원이 됐는데 여기 목사님 여러분 계신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미국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거죠? 그건 미국 사람들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추석 같은 걸 지키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간 사람들을 그 순교자 아버지들 그래서 필그림 파더스 이렇게 부르고요. 청교도들은 정직한 거, 근면한 거, 성실하고 검소하고 그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덕목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너희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뭐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가서 기대는 가치는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누가 그런 가치가 있냐고 했더니 선비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에 칼이 들어도 옳은 소리 해야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 버리지 말고 근데 그 선비정신은 힘력에 기억은 해도 그걸 갖고 자식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요새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가보죠. 이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첫 번째 청교도들이죠. 다음. 이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에 반 이상이 죽으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은 새로운 공간에 와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지 우리가 영국에서 가져온 질서는 필요가 없구나. 그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엔 새로운 질서. 총을 쏘는데 총을 한 번 쏘고 막 쏘시고 있는 동안에 인디안들은 수십 발을 화살을 쏴요. 그러니까 싸워도 안 되고 또 말도 유럽식 말은 제가 말을 많이 타면 이렇게 탑니다. 반동을 맞춰서. 근데 인디안식은 그냥 이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인디안식으로 말을 타고요. 총을 빨리 뽑기 위해서 권총을 발달시켜서 여기다 차갖고 이렇게 빨리 뽑는 거다 놓고 그리고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옷도 조끼 입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한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곡식 재배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인디안도 있고 우호적인 인디안들이 있어서 우호적인 인디안들하고는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곡식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터득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네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영국을 벗어납니다. 탈영국. 완전히 영국을 다 버립니다. 그게 미국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유럽식 가치관 대신에 미국식 개척 정신하고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데 그런 다음에는 유럽 사람 같으면 차마 창피해서 못하는 짓도 미국 사람은 막 합니다. 막 하고 디즈니 월드라고 올란도에 있는 데 가보면 보통 적은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놀이동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쥐 아들놈 구경시켜준다고 가서 아침 8시에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걸 사흘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즐기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어른들을 동심으로 데려가는 그런 걸 만드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디즈니 월드에 가면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당신이 꿈을 꿀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게 미국 정신이죠.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적에 그때 선진국이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를 합한 것보다 생산량이 많은 그러니까 세 나라보다 더 힘이 센 나라가 돼요. 혼자서요. 전 세계 생산량의 42%를 미국이 혼자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초강대 국가가 된 거죠. 이거는 반 이상 목숨을 잃고
추수감사절 첫 번 추수감사절인데 여기 인디안들 있지 않습니까? 벌써 친한 인디안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들은 물물 교환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102명의 조선인이 한국 사람이 1903년 하와이 섬에 도착을 합니다. 게일릭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첫 번 온 이민자가 102명이고 우리나라도 102명이라고 그러는 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에게도 미국이란 땅은 청교도들 이상으로 낯선 땅이었었고요. 근데 1903년에 도착했는데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국방권과 외교권을 뺏깁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1910년에 합병이 되지만 5년에 이미 뺏기는 건데, 그래서 곧 조국을 뺏기고 독립운동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거기가 독립운동의 요람이 됩니다. 하와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한국을 벗어난 탈한국보다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 그런 조국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영국 청교도들하고는 거의 반대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신주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내놨는데 평균이 4분의 1을 내놓고 많이 내는 사람은 반도 내놓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삶을, 자기네가 질서를 형성해 나가면서 나가는 주체자가 아니고 자기네 처한처지에서 남이 정해놓은 질서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중에서 독립자금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객체로 삽니다. 그 다음 처음에 와일루아라고 하는 사탕수수밭으로 보내졌는데 그때 일지를 쓴 걸 보니까 4시 30분에 기상하고요. 점심시간 30분 외에는 오후 4시까지 노동을 했습니다. 화씨 100도도에서 구부린 채 노동을 하고 안 움직이면 채찍에 날라오고요. 남자 일당이 67센트, 여자 50센트, 월 수입 16불, 18불 정도요. 그리고 성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농민, 막벌이꾼, 군인, 선비, 애국지사, 학생, 건달, 목사, 미성년자. 60%가 문맹이고요. 20%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남자 독신들이라 정상적 교민사회가 불가능합니다. 남녀가 섞여 있어야지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남자들끼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사는 흙바닥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 민족하고 미국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거죠. 또 1915년에는 약 8천여 명으로 교민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신주를 방에 모시고 제사용 쌀자루가 매달려 있고 침대는 돗자리 깔고 자고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면 한국인도 흑인처럼 검어집니다. 거기다 머리 따고 상투 틀고 옷 입고 서 있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은 저게 인간이야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언론 하나가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고 그해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으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투표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혐오민족 1위가 되고 두 번째 혐오민족은 80년대 초에 노랑 피부의 유태인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흑인 상가에는 흑인촌에는 유태인만 거기서 가게를 경영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접선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접수해서 8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80년대면 35만 명이 들어갔는데 가면 그냥 돈 좀 갖고 오면 흑인촌에 가서 가게를 자꾸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한국에서 반군사 정권 데모를 해서 학생들이 뭐 자살하고 분신 자살하고 이한열 뭐 최루탄 맞고 맞아 죽고 그런 일이 계속 미국에서 보도되고요. 문선명 씨가 하는 통일교가 미국 청년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시켜서 이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교라고 그래갖고 막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반대당 민주당 당무회의를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 도청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믿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박동선이라고 그러는 한국 로비스트한테 돈을 먹고 한국에 유리하게 뭘 결정을 해주는 게 또 들통이 나갔고, 박동선 사건, 문선명, 통일교 이런 악재가 겹치고 메시라는 TV 프로그램이 한참 나왔는데 거기 6.25 때 한국에 있던 육군 이동병원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보셨죠? 메시라는 프로그램. 거기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저 단세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쳐갖고 80년대 또 한 번 혐오민족 1위로 뽑혀요. 근데 똑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선호민족 1위로 미국이 뽑힙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난 네가 제일 싫다는데 한쪽에서는 난 네가 제일 좋다고 엄청난 작사를 했습니다. 하와이라는 섬은 8개의 큰 섬과 100여 개의 조그만 섬으로 이루어진 거의 지상 낙원 같은 곳이었었는데 거기 백인 발길이 닿으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이 1878년에 호주 대륙을 발견한 제임스 코크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때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도 못 됐죠. 10만, 3분의 1로 줄었죠. 또 7만이 되고 제임스 코크가 들어간 지 100년 만에는 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백인들이 가져온 질병, 술, 전쟁, 그리고 사기조화,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고 너무 탄압을 받고 이러면 빨리 죽는가 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남는 것은 파괴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가 1820년, 50년쯤에는 세계 고래잡이가 제일 많이 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뭐 전부들 와서 선진국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그때 1850년경부터 사탕수수가 엄청나게 사탕 수요가 늘면서 이 사람들이 설탕을 그 전에 유럽에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설탕 수요가 늘면서 사탕수수 밭이 아주 재미를 봤어요. 호황을 이뤄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다 불러왔는데 처음에는 중국의 그 쿠리라고 그런 노동자들이 왔는데 중국인 이민금지법이 생겼습니다. 1882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소 통상조약이 이루어진 해인데 그래서 일본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뭐 불만도 많고 잦은 동맹 파업을 하고 그래서 일본인은 못 쓰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한국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 노동자를 수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정부가 한국 노동자 수입을 승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와이가 미국 주지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우리가 거기 이민을 모으는 전문가 한 명을 보내자. 그때 힐러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미국 공사로 있던 앨런을 접근해서 그 앨런의 협조를 얻어서 조선 조정을 설득하고 왕을 설득하고 그리고 미국 이민 선전을 시작합니다. 초대공사 앨런은 의사인데 1884년에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민씨들이 잡고 있었잖아요. 민비 오빠들이죠. 그걸 치료하고 서양의 소독이 발달이 돼갖고 동양에서는 힘들어하는 걸 이 사람이 잘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독감 걸린 것도 낫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덕에 미국 공사가 돼요. 이 사람이 고종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이민이 성사되는데 그때 국내 상황을 보면 구한 말에는 외국에 나간다는 건 꿈도 못 꿀 때예요. 근데 그 전해에
심한 기근에다 흉년이 들어서 보릿고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 오는 거를 교섭하고 있었는데 조정의 관리들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은 세리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녀교육 문제에 희망을 가져서 이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개국 진취운동, 나라를 개방해서 앞으로 발전하자고 그러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중국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뭐 중국인도 못 가는데 한국을 받아들인다고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문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서 수민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민사업하고 신문화 교류 사업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정세에 밝은 민영환을 총재로 임명합니다. 민영환은 한일 합방이 결정되니까 자살하죠. 민중정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 수원 이런데 인천, 부산, 원산에 개발회사가 설립되고 이민자를 모집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모집을 하니까 이 내용이 너무 호황되니까 뭐 가면 1년 내에 기후가 겨울도 오고 따뜻한 데 오시고 거기 낙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합니다. 응모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하자. 이래서 막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꿈의 섬 하와이에는 신비로운 낙원인데 거기서는 오시나무가에서 열린다고 그랬어요. 오시나무. 그리고 열린 과일들은 주인이 없어 땅에 떨어져 다 썩고 품삯은 쓸데없어 고스란히 쌓인다고. 매달 15달러의 수입을 책임진다고 광고를 냈는데 15달러면 그때 한국 돈으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와이 이민 3세 고종, 앨런, 민충전공. 민충전공은 제가 민충전공 사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행복한 사람, 얼굴이 이게 행복한 얼굴입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한 것도 뭐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앨런 이 사람은 뉴저지주에서 온 의사인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가 한복판에 들어와갖고 이 고종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집어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앨런한테 고종이 친필로 미국 대통령한테 글을 씁니다. 당신밖에 이걸 막아줄 사람이 없다. 미국이 꼭 도와달라. 그리고 앨런한테 이걸 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앨런이 거기서 마음이 움직여서 미국 가서 여기저기 가서 감사합니다. 하소하고 다녔는데 뭐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이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공사 그만둔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의사생활로 일정을 마칩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안 나와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미국 영사관에 우리나라 대신들,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대신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영사 한 명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를 다 보고 나더니 그 장관들이 놀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이 그걸 가운데 두고 다 갔다 하느냐고. 그런데 왜 그 힘든 일을 종놈들한테 시키고 직접 하느냐고. 근데 인천 내리교회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존스 목사라는 사람이 초기에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교인들한테도 하와이가 낙원이니까 하와이 가라고 그러고 서울 뭐 다른 별난 데를 다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설득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덕에 첫 번 이민이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리교회 신도들 보고 막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시드니 목사님하고 다른가 봐요. 여긴 교인들 보고 다른 데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뺏길까 봐. 근데 거기는 이 사람은 막 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교인들이 많이 와요. 수민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나 비슷한 거죠. 집조라는 여건을 만들어서 노동계약을 맺고 미국하고 그러고 공식적으로 나간 첫 이민이 이루어집니다. 1902년 12일에 인천에서 수민원 총재 민영환의 환송을 받으면서
첫 이민선이 갑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남녀 비율은 13대 1이고요. 그래서 이날 엄청나게 추웠대요. 그래서 그 헤어지는 게 슬퍼서 추웠나 보다 그러는데 주 6일 동안에 60시간 일하고 지금 여기 노동시간 얼마죠? 36시간. 60시간 일하고 3년간 근무하는 노동계약을 했습니다. 남자가 56명, 여자 21명, 어린 23명, 전무기 이렇게 해서 통역 2명과 같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이게 이제 인천항에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고 인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삭이랑 그 여비는 3년 상환으로 서서히 갖게 했고요. 120명이 떠나서 고베에서 미국 규칙에 의해서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고 병이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은 다 탈락되고 102명이 미국 상선 게일릭이라는 배를 갈아타고 호놀루루까지 갑니다. 계약 조건이 3년 동안 일을 한 사람들은 1906년부터 자유의 몸이 돼요. 직업이 다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1909년 거기 현지 신한국보라는 데 보면 양복점 화물회사, 해동여관 이런 광고들이 실려요. 그리고 교민수가 2만 명이 되면 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다 생긴다고 그럽니다. 뭐 방앗간도 몇 개 생기고 모두 하여간 조국에 있을 만한 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8천여 명이 있었는데 1910년에 보면 목수, 식료품점, 잡화점, 제조업, 세탁소, 마차운전, 요리사, 꽃집, 정원사, 기자, 교사, 목사, 한의사 이런 직종들이 신문에 나옵니다.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한국인이 미국 가는 걸 금지시킵니다. 7,226명이 갔는데 그때까지 그 다음에 못 가요. 왜 못 가게 하느냐? 일본인들이 노동력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못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수에서 일어나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요. 근데 사진 신부들은 미국 역사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총각들만 6천여 명이 들끓으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도박, 담배, 폭력, 뭐 마약 그런 것까지 막 해갖고 벌써 보면 알아요. 이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 농장주들이 그러고 일의 효율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여자다, 가정이다. 이래갖고 당신들 사진 가진 거 있으면 다 고향에다 보내라고. 그래서 고향에 보내갖고 고향에 있는 자기 고향 총각들한테 사진만 보고 신부들이 또 사진을 보내요. 그 총각이 신부들 사진이 마음에 드는 신부한테 200불을 보냅니다. 그럼 신부가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옵니다. 이래서 사진 신부가 됐는데 이 신부들이 1000명이 넘게 옵니다. 1056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와이가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지 설명만 듣고 자기 사진에 있는 자기 남편감 사진만 보고 애를 태우고 3개월 만에 왔는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닷새를 또 기다리래. 이민성에서 닷새 후에 남편이 와서 서명하고 데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닷새 만에 기다리던 그이는 사진 속 인물보다 20년쯤 늙은 사람이었어요. 신부들은 거의 다 10대입니다. 15세에서 20세가 제일 많았는데 어느 19세의 신부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50세 남편을 놓고 앞에 놓고 통곡을 하고요. 또 그 옆에 15세 신부는 46세 신랑을 만났고요. 또 13세 소녀가 26세라고 속이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부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사진 신부들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7,226명이 1,056명과 결혼을 하니까 한 5천여 명이 총각으로 그냥 남아요. 근데 그 사진 신부들이 그 미국에 온 동기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만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생계 보탬, 자유로운 삶의 개척,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아니면 독립운동. 독립운동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유에서 왔고요. 미주 신랑들이 200불 보내고요. 현재 월남 여자들이 제가 아는 바둑인 한 명은 자기는 50살 때 19살 먹은 월남 여자한테 돈을 보내서 한 1,000만 원 줘갖고 사갖고 와서 살고 있는 사람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부들이 영남 출신이 대부분이었고요. 북한 출신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교육 수준이 다 여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글도 다 읽고 그런데 남자들은 문맹이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 신부들이요. 10대 이런 머리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젊어서. 그 다음으로 가죠. 예. 사진 신부 1호 최사라 이건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외동팝을 가르치면 이 이름 항상 나옵니다. 거기 하와이 국민의 총회장 이래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가지니까 사진 신부들이 자녀들 교육에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 문인이 다스려온 나라예요. 고려 400년, 이조 600년.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게 이어집니다. 이민사회도요. 그래서 첫 이민사회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교민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동포사회 교육열은 어디든지 지금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단시일에 선진국을 따라잡게 만든 저력입니다. 사진 결혼은 1924년에 동양인 배척법안이 통과되면서 14년간 동안에 1,056명이 오고 끝이 납니다. 그 결과 6천여 명 총각 중 1,000명 정도만 가정을 갖고 5천여 명이 못 갔습니다. 교민 숫자가 안 늘어요. 그것 때문에 하와이 교민회가 쪼그라진 제일 큰 이유가 장가를 못 가서 그래요. 총각으로 늙어 죽은 사람도 많고요. 다른 민족들하고 피가 많이 섞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여기가 신랑 신부입니다. 10대 신부하고 그러고 왔다 갔다 안 됩니까? 조금 사진 여기 앉은 사람들 얼굴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랑들이 10대 신부들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는 안 되죠. 그 다음으로 가죠. 그래도 1000여 명이 오고 나서 한인 사회가 확 달라집니다. 남자만 7천여 명이 살던 동네에 여자가 1000여 명이 들어오니까 신부들이 세탁, 제복, 여관, 농장 등에서 노동을 하면서 억척같이 벌어서 지방 경제 형편도 향상되고 2세를 생산하니까 한인 사회에 영속성을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또 손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진 신부들은 이상하게 뭐 부인회니 뭐 애국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네 살림을 아껴서 쪼개 쓰면서 다 독립운동으로 보냅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젊어서 과부가 되는 경우는 대개 젊어서 과부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또 재가를 해요. 근데 여기에 한 번도 누가 남의 여자를 찝적였다든지 뭐 하여간 그런 치정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남녀 관계의 말썽이 한 번도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자는 1000여 명뿐인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무슨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신부가 창밖에서 노동자 2명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집 영감이 늙었으니까 죽으면 저 새끼는 내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방 밖을 내다보면서 당신들 거울 없으면 집에 가 세숫대야 물 떠놓고 얼굴 들여다보라고 당신들은 늙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대화들이 나와요. 사진 신부들은 먹고 사는 일, 자식 가르치는 일, 조국을 찾는 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필립 안은 영화배우로 활약합니다. 세밀리라는 사람은 치과 의사하면서 다이빙 선수로 1948년, 52년 2번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사람이 영웅이었어요.
올림픽 수상 금메달 땄어요. 알프레드 송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주의원을 16년을 역임해서 요즘 LA 교민들이 나서서 거리 하나를 그 사람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법원장 로널드 문, 이 사람의 손자가 또 대법원장이 됐다고 그런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하와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한국 그 사진신부 자녀들이고요. 하버드 음대 김일 교수, 2차 대전과 한국전에 활약했던 김영옥 대령, 리틀 도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리틀 도쿄라고 일본촌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은 사람이 데이비드 현, 한국 사람이고요. 심장외과 의사 리처드 한. 한국 사람들은 쇠젓가락을 써서 예민한 수술을 잘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적재를 안 했는데, 이게 사진신부 출신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가보죠. 이 사람이 필립 안인데, 이 사람 나오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영화 보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저 동양인 역, 중국 사람 역을 많이 합니다. 뭐 무술 영화에도 나오고. 그 다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이 속속 도착하는데, 독립운동자들이 단결을 못해요. 서로가 노선이 달라갖고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승만의 외교 노선은 한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열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유일한 박사학위 소유자였었는데, 그 당시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쪽에 총장이 나중에 윌슨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그 비서를 했습니다. 총장실에서 맨날 그 윌슨 대통령의 심부름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윌슨이 민족 자결 원칙을 14개 원칙을 발표하고, 그거를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네끼리는 민족 자결 운동이 유럽에만 해당하지 아시아 쪽은 그건 뭐 이상한 후진국들이 많아서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자기네끼리 합의 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때 흥분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승만 박사는 한국 대통령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으로 미국 백악관에 가서 윌슨 대통령을 정식으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면회를 5번이나 거절당합니다. 6번째 들어가서 허락이 됐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서 이승만 박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윌슨을 노려보니까, 윌슨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일기책을 갖다 이렇게 펴주더래요. 거기에 보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게 뭔지, 옛날 반가운 친구가 왔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비애에 대해서 썼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가 그거 보고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교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민족 계몽 노선, 무식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자꾸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영어에 실패를 해서, 이 양반은 말을 너무 잘해서 이 양반 강연에 가서 한번 듣고 나면 다 팬이 된대요. 근데 영어를 잘못해갖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밭에서 뭐 따는 일하고 뭐 그랬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주장을 했고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보다 2살인가 미친데, 이 사람은 한인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다 받아서 있다가 때가 되면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은 동지에, 안창호는 흥사단을 조직합니다. 흥사단은 지금도 있어요. 이 세 지도자들은 정치적 대립관계가 됩니다. 이 2명은 서로 막 치는데, 박용만 이 사람은 뭐 조폭들 의리 있듯이 이승만 박사한테 한국에서 감옥에 있을 때 만나갖고 형님이라고 독립운동 같이 하다가 형님으로 모셔갖고 절대 이승만 박사를 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그랬어요. 근데 48살에 천진인가 갔다가 다른 독립운동자들하고 말다투면서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세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가 된 것이
하와이 교민 사회 교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4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동안 애국단체들이 모금한 것은 엄청납니다.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고 독립운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요. 그때 (3.1운동) 나고 34,000여 달러, 해방 전까지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보냈는데 그때 300만 달러는 4명이 한 달 생활비가 30달러 정도였어요. 지금 4명 가지고 얼마 정도 들죠? 5,000불이요. 그러면 3,000불만 든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100배죠? 100배면 이거에 100배면 3억 불입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3억 불 아니고 5억 불 되는 돈을 노동을 해서 벌어서 그걸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자들도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행사 때마다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 항상 태극기와 미국기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와이에서 3년 계약을 마친 사람 중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불이 나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건설 노동자로 많이 건너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샌프란시스코 그 일간지 큰데 스티븐스라는 외교관이 이 사람이 망언을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의 통치를 바란다 뭐 이런 망언을 막 합니다. 그래서 분해서 대책 모임을 갖고 규탄 대회를 한 다음에 한인 대표 4명을 보내요. 그래서 스티븐스를 만나서 정정하라고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굉장히 건방진 자세로. 그래서 멱살 서로 자꾸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얘기가 전해지니까 너무 분해갖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 사람이 3월 23일 스티븐스가 동부로 가기 위해서 정거장에 왔을 때 총이 3발 올렸고 그 사람은 거기 죽습니다. 그때 장인환 전명은 2사람이 했는데 장인환이 총을 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전 미국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고 한국 사람들이 분해서 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코리아가 어디지 뭐 일본 옆에 있는데 일본 식민지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미국 국민이 가장 많이 알게 되고요. 총을 쏜 장인환은 25년형, 옆에서 도와준 전명훈은 9개월형을 받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그때 돈으로 7,390불의 변호비를 걷어요, 교민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안중근한테 엄청난 큰 영향, 안중근이 거기서 크게 뭘 깨닫습니다. 이등박만 죽이게 되는 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하는데 한국말과 영어를 법정 통역을 할 만한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원수래도 살인을 한 거는 난 가서 그 변호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기에 이제 초기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개신교 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서식처로 제일 좋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정보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감리교회 여기 보면 한인 기독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글씨는 이쪽부터 썼거든요. 미국 노예에서 나온 목사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이 같이 찍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감리교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 50여 개 교회를 도는데 장로교회 뭐 다른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봤는데 감리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하와이 예배당 수가 39개, 교인이 2,800명, 본토에는 7개소에 451명. 지금 현재 미국의 한인교회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비슷하게요? 네?
거의 5천 개입니다. 근데 5천 개가 많지 않은 것이 10만 인구에 300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100만 인구면 3천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게 첫 번 한인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 세계 최강국이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서식처로 아주 최적의 곳이고요. 이 와서 파는 게 저 백인 앵글로색슨 백인들이 개신교 믿는 사회, 미국, 호주 뭐 다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문화권에서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항상 좋게 작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요일에 대개가 교회 나가서 예배 보고 향수 풀고 독립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민자의 안식처이고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는데 이민자들은 자녀를 다 예배당에 보냈어요. 그 종교교육을 시키면서 한글 교육을 시킵니다. 교회마다 한글 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시켰고요. 이때부터 이민교회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민족 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시드니에도 여기 뭐 한글 학교, 무슨 뭐 체육대회 별거 다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건너온 독립운동자들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자들이 오면 교회에서 인사시키고 강연시키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상해 미션부에 보냈습니다. 생활비를 전략하고 특히 재밌는 게 일제 간장 안 먹기. 간장이라고는 나온 게 기꼬망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점에 가면 기꼬망 간장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간장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사먹는, 일제라고 안 사먹는 거. 일제 물건은 하나도 안 삽니다. 그리고 다 자기네가 매주 써서 간장 만들어 먹고. 예, 잘했어요. 잘했다고 그러셨네요. 네, 그 다음에 가보죠. 초기 유학생은 6일준. 이 사람은 미국에 한번 다녀간 다음에 다시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1년 반 동안 다녔는데 영어가 안 돼서 대학을 못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명사인데. 그리고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서유견문기라는 걸 썼는데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서양을 알린 첫 번 책입니다. 그리고 1891년에 메리랜드 대학, 워싱턴 옆에 있는 거죠. 첫 대학 졸업생이 된 변수라는 사람은 변수의 의장입니다. 그 열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갑신정변 때 개화당 서재필은 1885년 84년에 갑신정변이니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요. 박영효, 서광범도 같이 갑니다. 서재필은 의과대학을 다녔고 윤치호는 에머리 대학을 다녔습니다. 서재필은 나중에 이승만 노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을사조의 이전에도 뜻 있는 청년들은 미국으로 여러 명이 갔습니다. 안창호는 부인 이혜령과 함께 1902년에 도착했고요. 7년 동안 독립협회 일로고를 치른 이승만이 1903년에 가고 박영만이 그 다음 해 옵니다. 이승만은 일본 사람들한테 고문을 당해서 얼굴을 맞아갖고 얼굴 얘기할 때 자꾸 신동거리잖아요. 얘가요. 그 일본 사람한테 맞아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 유학생들 1차가 이 사람들이 왔고요. 2차는 일제시대 상해나 뭐 중국 가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유럽을 통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도학생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권도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애국자고 자기 나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자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541명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이 한인 사회 중추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제일 강한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3차는 1921년부터 40년까지 일본 여권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300명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제미 한인사회 건설과 조국 광복운동의 지도자로 갑니다. 그리고 전부 공부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학업을 마친 사람은 20% 정도고요. 영어 때문에 주로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한글 학자기도 했어요. 소유격 의 있죠. 나의 집, 나의 아내, 나의 고향. 의라고 써놓고 읽기는 애라고 읽는다. 소유격 애를 의라고 쓰는 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지방에서 나의 집, 뭐 나의 이렇게 해서 갖고 요새 나애라고 쓰는 사람이 더 적어졌는데 나의 고향, 나의 책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법칙을 만든 사람이고요. 박영효 씨는 태극기 만든 사람이에요. 일본 신사절단위가 처음 갈 적에 태극기를 만듭니다. 8개 저기로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고종이 궁녀 3명을 보냈는가 첩으로 보내갖고 젊은 부인들한테 애를 낳고 그러는데 그때가 남자들이 좋았던 시절 같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처음으로 의사가 된 양반인데 이 사람은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독립협회 독립신문을 만들고 서대문 옆에 영천 있는 쪽에 독립문을 세워요. 독립문 세운 사람이에요. 독립문을 세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사 생활을 했는데 한 40년 만에 이승만 박사랑 같이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 강연을 들으러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연설하는데 한국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그러니까 마인드가 뭐요? 묶어서입니다.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서재필 씨는 거기서 한국말 못한다는 이유로 찬대를 받았고 이승만 박사는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이 고집이 무지하게 세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다 충성을 하고 아닌 사람은 다 싫어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승만 뭐라고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책을 진 사람이 있어요. 로버슨이라고. 이승만 박사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 추종 세력한테 내가 일찍이 처음으로 나오고 정말 의기투합하는 내 말 뭐든지 잘 알아듣고 기가 막히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하나 만났다고 로버슨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로버슨은 가서 글에다가 이 세상에 그런 고집불통 영감은 처음 본다고 말이 전혀 안 통하고 완전 고집불통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와이 이민의 역사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이고 서민층이 서양 문화고 만났고 독립운동의 요람이었고 어려움은 정치적 분쟁이 있었고 인종차별을 당했고 미국 사회 동화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때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중단시켰고요. 일본이 한국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또 자꾸 밖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그걸 단절시켜야 되겠다고 더 안 보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멕시코로 한 1000여 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의 실상이 홍성신문에 폭로되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서 노예매, 인신매매처럼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멕시코 편지 여기다 하나 썼다가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2323명을 죽입니다. 거기서 히틀러가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독일, 일본, 이탈리 세 나라가 합쳐갖고 동맹을 맺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는데 그때 키 조그맣고 이런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몰매도 맞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세빌리시가 일본인을 오인받아 고통받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는 약 200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미군 통역반으로 가서 일본 잠수함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면 쥐들끼리 뭐라고 한다고 다 얘기해주고 그러고 스파이로 일본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을 돕는 일이 곧 우리나라 독립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이 돌아오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한국 정부 수립부터 한국 동남까지 미국에 온 한국인은 토탈 107명이었어요. 50년엔 약 1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와이 동포들 후에 또 아주 극소수가 갔습니다. 배 타고 유학 간 사람들. 50년부터는 이게 한국전인데요. 미군과 결혼한 전쟁 신부들이 생기고요. 6,400여 명이 생겼고요. 고아들이 이제 입양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유학생들이 갔고요. 그래서 이민은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64년에 한국인이 14,024명인데
이 중 여자가 30%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국제결혼, 입양 아니면 유학생입니다. 67년에 제가 이때 미국에 갔는데 3만 명 정도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2만 3천 명 정도가 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민이 거의 없다. 교민은 가발학자 몇 명 있을 정도고요. 이게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25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 번.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대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매매자들도 그중에 많았었고. 제가 하와이 67년에 하와이 갔더니 제일 식당이라는 데서 저 뒷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네 몇 명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저 부인네들은 미국에 결혼해서 왔는데 저 본국에 있는 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신랑들이 거기다 떨궈버리고 갔대. 하와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전쟁신부법을 번에 병사애인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시민권을 받아서 막 갑니다. 그래서 58년에 벌써 5만 명에 이르러요. 이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영어를 가르쳐도 늘질 않아요. 기초학습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미모는 사라지고 여자들은 제일 큰 자산이 아름다움인데 그게 사라지는 게 남자들이 자동차 대우받는 데만 익숙해져가요. 차 타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열어주고 자기가 담배를 입에 물면서 시아버지가 얼른 라이터를 갖다 대주고 그런 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콜스나 우월스 같은 데 가서 장을 못 봐요. 자동차 운전을 못 하고요.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결혼 초기 남편 위하는 처음에는 남편을 너무 위하니까 미국 시아버지 시부모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발시 당하고 이혼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들이 살아남는 길은 인물이 없으면 노동을 했고 인물이 있으면 매춘을 했고요. 홀트 양자원 같은 데를 통해서 자선단체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아들이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혼혈아가 입양되다 나중에는 한국 고아도 이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줄게. 여기는 그런 결혼이 아니고 이 여자는 여자 화가인데 미군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고요. 국제 결혼.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니콜라스 케이지.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영화배우죠. 이 사람이 셋째 부인이 한국 여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1965년까지는 연 100명 정도밖에 이민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갈 적에 최대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200불인데 제가 일본서 닷새 있다가 가니까 미국에 도착할 때 주머니에 10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출발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많이 갔을 적에는 유학시험이 어떨 땐 뭐 굉장히 저 때 막 200대 1도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걸 뚫고 가는 학생들은 다 우수한 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이렇게 다 우수하냐고 감탄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누구나 천재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 유학파가 대세입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잡고 있거든요. 이들 친미 사상이 한미 친선을 위해서 좋게 작용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 비굴해지는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주 굉장히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고관들 하는 그 작태가 너무 화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트셀러 이민법이라는 게 1965년 이민 개정법이거든요. 여기서 미국 역사도 달라지고 우리나라 여기서 진짜 이민산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시작해갖고 케네디 때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2명을 뒤에 세우고 서명을 합니다. 여기 동양 국가에서 연 17만 명을 받아들이고 유럽에서 12만 명을 받고 한국가에 2만 명씩 쿼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기술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 100명이 못 가던 숫자가 2만 명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섬이 이민 오는 사람이 배가 글로 도착해서 이민성이 거기서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라 그 앞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미국도 이제 그때는 동양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예, 여기 존슨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여기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 동생 2명입니다. 그 다음에 67년 저 있을 때부터 이게 실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 구조, 경제, 문화를 다 비편한 다른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필리핀에서만 150만 명, 중국, 인도, 월남이 100만 명 이상씩 들어가고 한국이 84만 명이 들어갑니다. 2002년까지. 그때 한국의 인구가 84만일 적에 타코마라는 미군 부대가 있는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데 가보면 거기가 한국 사람이 5만 명쯤 있었는데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흑인하고 발장 끼고 가는데 옆에 손잡고 가는 애는 백인하고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역사가 거기 다 써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 갖고 평균 자기 가족 4명씩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7만 명이 4명씩 불러오면 거의 28만 명, 3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75만 명 때 25만 명 이상이 그런 사람이면 세 집에 하나씩은 자기 식구가 그 양분이어서 불러온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가 사실은 뭐 내 누이가 양부인이라 내가 온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른 이유로 왔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인구가 늘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데 되게 자영업자들이 많아갖고 구멍가게, 야채가게, 뉴욕 야채가게의 80%를 한국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렇지만 유통량의 80%는 유태인이십니다. 그 사람은 도매상을 쥐고 있으니까. 주유소, 세탁소, 리커숍 이런 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흑인촌에 가서 다 까만 사람들이다가 흰 피부가 보이면 한국 사람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인민자 수 1980년에 12억 오르고 나중에 7위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이. 그 다음에 이게 뉴욕 아까 그 거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뉴욕의 한복판에 이런 간판들이 보여요. 그때 이민 간 이유는 삶의 질이 우리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또 엘리트들은 유신체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갑니다. 7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이 아주 살기 좋았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끝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LA 폭동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LA 폭동은 그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구타한 저 영상이 뜨면서 흑인들이 분노해서 근데 로드니 킹을 때린 백인 경찰들이 다 무죄로 풀려 나오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백인촌으로 안 가고 한인촌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인촌으로 와서 예를 들어 리드콤,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이런 데 있는 한인촌에 가게를 90%를 부십니다. 그리고 세 집에 한 골씩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냥 고스란히 손해를 많이 보고요. 둘째 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총을 갖고 나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병대 동지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사망자만 53명. 괜히 한인촌 터는 여기 리드콤 이걸 예를 들어 아랍 사람들이 와서 막 터는데 서로 총질해갖고 53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 살아남는 게 얼마나.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예, 이게 이제 한인촌이거든요. 그 다음 편. 해병대 동지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행히 다 군대를 갔다 총을 쏠 줄 알아서 이렇게들 지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흑인들하고 총싸움하면서 한인촌을 지켰는데 그래도 2,800가게 이상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인이 미운 이유, 처음에는 같은 칼라드 피플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유태인들은 흑인들이 뭐 행사하면 기부금을 주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흑인촌에 살았는데 유태인들은 한국 사람은 다 백인촌 살아요. 애들은 전부 백인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종업원은 다 한국 사람만 써요. 그리고 흑인들이 가서 물건이랑 퉁치면 그 다음엔 쌍권총 들고 지켜요. 이래 갖고는 한국 사람에 대한 증오들이 점점 심해졌는데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요. 저 오렌지 주스 하나 훔친 15세 소년을 쏴준 두순자라고 그런 여인이 있어요. 오렌지 주스 훔치는 15살 먹은 애하고 몸싸움을 하다 애가 도망가니까 뒤에서 쏴갖고 죽였는데 이 여자가 저 400시간 사회봉사로 풀려나와요. 흑인들이 그래서 분노가 엄청 쌓였는데 아이스 큐브라는 유명한 랩 가수가 블랙 코리아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인 상점을 털자 불을 지르자 그놈들을 우리 존경 안 한다 막 이런 걸 하는 내용인데 그걸 한인 식품점에서 팔았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저희 가면 그 노래 판다고 그래서 와서 웃고 사고 한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서로 주고 근데 그 내용은 한인 사회를 불지르자 털자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남북전쟁 때 남쪽 노예했던 흑인들이 자기 주인 보고 걱정 말라고 내가 가서 양키들 다 죽이고 온다고 양키들은 흑인 노예 해방시키겠다고 싸우는 건데 그 경우나 뭐 제가 이때 할렘에 갔는데 반환대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한국 강남 사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갔어요. 또 여기민이 지금 현재 5,000명 정도가 1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1,000명 미만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5,000명 돌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미국 의료비가 비싸서 돌아오는 노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그 전으로 가면서요. 이동담 다 아시죠? 한국에서 호주는 심심한 천당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재국민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하고 비교인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죠. 중앙대학에서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세미나인데 제가 주제 발표하고 있고 동포사회 경제를 연구하는 교수가 토론자로 나오는 건데 그 다음 가보세요. 제가 주제 발표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또요. 시각이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깐보다 점점 이제 지금 경계의 대상으로 되는 그 다음에 또요. 넘고요. 지나고 이게 자유여신상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와이 동포들은 알아주는 이도 이름도 빚도 없이 조국 광국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이름 없는 선구자들인데 광국된 조국이 무관심 속에 세월이 흘러 후손이 대부분 국제결혼 모국어 상실로 다른 민족에 흡수돼서 이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 미스 유니버스된 미스 하와이가 내 피의 8분의 1은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조국의 무관심, 독신 남성 사회, 여성 부족으로 인구 감소되는 거, 모국어 상실이 가져온 하와이 이민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수억 달러씩 해마다 한국 송금이 옵니다. 교민들이. 그게 부가가치 현대차를 뭐 100만 불어치 팔았다 그러면 노동비 뭐 공항가 다 빼고 나면 그 중에 뭐 20만 불, 30만 불 밖에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이건 100% 부가가치의 수익금이 수억 달러씩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가 생겼고,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 이거 다 말씀드릴 내용이 무지개 많은데 그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이것도 도표인데 넘어가고요. 예. 지금 한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동포의 대부분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 강국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한민족 보고 도약해보라고 그러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동포들은 현지 언어, 문화, 국제감각을 터득한 애국심의 강한 집단이고요. 한맺힌 디아스포라, 옛날에 한번 고향을 떠나면 망향의 서름을 울면서 보내던 그 한많은 디아스포라와 발전한 조국의 포옹이 지금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떨치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얘기도 재밌는 건데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보죠. 이게 미국이고요. 이게 하와이입니다. 이게 알라스카.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뒷부분을 또 다음 기회에 뒷부분 그 중에서 이제 LA 폭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우리 재국민 참정권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굉장한 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소재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아까 그 뒷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로부터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그 2차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가곡 음악을 이제 노래 공부 시간이라서 저희들이 죄송하게도 다음 교수님한테 피해를 주었을 테니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를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